자, 오늘의 시사평론가 우리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뭔가요? 예, 첫 번째 이슈는 최재형 국민의힘 정격 입당 대권지도 바뀌나입니다. 네, 잠재적 대권 주자로 분류되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지 일주일 만인 어제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을 했습니다. 예, 최 전 원장이 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한 20분 정도 면담을 마친 후에 곧바로 입당을 결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입당 원서도 이제 좀 지금 시대에 맞게 이제 QR 코드로 냈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입당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최 전 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 정권 교체의 중심은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라고 해서 입당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간 이제 정치권에서는 뒤늦게 정치에 참여한 이 최 전 원장이 낮은 인지도와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조속히 입당할 거라는 이제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정도 빨리 결단할지는 몰랐다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특히 최 전 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감사원장 재직 시절 이제는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에 이제는 적절성에 관한 이제 감사를 진행하면서 현 정부가 이제 극심한 갈등을 빚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사퇴까지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법조인이다라는 세간의 평가와 함께 일약 보수 진영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여세를 몰아 이제 정치 참여를 선언했고요. 이번에 전격 입당함으로써 이 대권 후보로서의 본격적인 행보를 보일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건 대단히 플러스인 게 일단 자당 소속 대권 주자도 풍부해지고요. 지금 당 밖에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유력 대권 주자들에게도 얼른 우리 당으로 들어와라라는 점에서 충분한 자극제가 됐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이번 입당은 서로에게 윈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한 세간의 평가들을 보면은 최재형 전 원장은 미담 자판기다. 뭐 파도 미담만 나온다. 예, 뭐 이런 말이 많은데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예, 아마 그 부분이 최 전 원장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여당인 민주당 측에서도 굳이 최 전 원장을 인간적으로 비판한다고 하면은 뭐 현 정부가 임명해준 감사원장을 중간에 그만두고 곧바로 정치를 했다. 이거 좀 배신 아니냐 이 점, 그리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 이 정도로 보이지 그 외 지금 다른 유력 대권 주자들처럼 뭐 사생활이나 가족 문제에서는 크게 흠잡을 게 없습니다. 네. 일단 가장 유명한 미담은 바로 고등학교 시절인데요. 이 최 전 원장이 1972년 경기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이 중학교 때 교회에서 만난 한 친구가 수술 후유증으로 1년 늦게 경기고에 입학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최 전 원장이 2학년일 때 이 친구가 후배로서 입학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수술 후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했는데 최 전 원장이 친구를 등에 업고 자신이 졸업할 때까지 2년 내내 등하교를 시켰다는 정말 전설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최 전 원장이 1975년 서울대 법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 다음해인 1976년에 이 친구도 이 서울대 법대에 후배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친구의 등하교를 도왔고요. 그리고 1981년에 최 전 원장과 이 친구가 사법고시에 나란히 합격해서 사법연수원에 출퇴근을 할 때도 친구를 등에 업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 친구의 이름 바로 강명훈 씨인데요. 지금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근데 이 강 변호사가 이 최 전 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보낸 천사이며 법조인의 양심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지금도 둘의 우정은 계속됩니다. 지금은 이 강 변호사가 최 전 원장의 최측근으로 이제는 이번 정치 참여나 입당 문제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가장 큰 그러니까 지원군이죠. 네, 가장 큰 지원군이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현실에서 나온 건데요. 자, 이게 얼마나 그 오랜 기간 이제 등에 업고 친구를 왔다 갔다를 다 해줬다는 거죠. 등하교에 출퇴근. 그리고 최 전 원장에게는 또 가족 문제도요. 상당한 플러스인인데요. 우선 4명의 자녀 중에 2 자녀를 입양해서 훌륭히 키웠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망한 부친은 6.25 전쟁 때 이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한 예비역 해군 대령인데요. 네. 최 전 원장 본인도 육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고 최 전 원장 장남도 해군에 입대했으니까 이 3대가 군복무를 이행한 명문가입니다. 이 정도 스토리는요. 정치인 한 명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정치인 여러 명에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한 명에게 다 나온 거니까 이 미담 자판기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 정치는 냉혹한 겁니다. 뭐 미담이 아닌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주는 게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최재형 전 원장과 평행 이론인 인물로 이회창 그 전 총리가 있는데 그 두 분 모두 그 경기도 서울대 법대 출신의 또 판사 또 감사원장을 거쳐서 정치에 입문했다는 점에서 또 공통점이 있어요. 예, 또 하나 공통점은 약간 가슴 아픈 얘기지만은 이 대선을 앞두고 이제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이해찬 정 총리는 이제는 대법관과 국무총리를 지냈지만 최 전 원장은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큰 차이는 이 전 총리는 김영삼 정부에서 공직을 수행하고 집권 여당에서 정치를 시작해 데뷔하자마자 이제 대세론을 형성해서 곧바로 대선 주자로 나선 데 반해 그렇죠. 이 최 전 원장은 이 감사원장으로 자신을 임명해준 정권과 대립하다 직을 던지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지만 뭐 사실 그 현 정부에 이제 야당에 입당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아직 잠룡에 불과하지 또 대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한마디로 살아온 과정은 좀 비슷하지만 뭐 아우라나 그리고 정치적 체급 그리고 결과 측면에서는 좀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지지율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최 전 원장이 풀어야 할 숙제인 거죠. 예, 최 전 원장 입장에서는 가장 급선무가 바로 지지율이 맞습니다. 적어도 경선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이 두 자릿수 지지율을 도달해야 윤 전 총장과 경쟁 구조가 형성돼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소위 최재형 지지 세력이 생기지 예. 만약 그게 안 된다면 그냥 군수 후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 전 원장이 정격 입당을 결정한 배경도 이 정치 참여가 늦은 만큼 외부의 제3지대에서 이 힘을 키울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 그리고 아직 그 국민의힘 내부에는 뚜렷한 대권 후보가 없다는 점, 이 점을 이제는 판단해서 먼저 빨리 입당을 해서 내부에서 지지세를 확보하겠다라는 걸로 보이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최 전 원장 상당히 좋은 수를 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지금 윤 전 총장이 당 밖에 있으면서 세력을 형성한다고 하지만 세력도 결국 조직이 있어야 하거든요. 한마디로 조직이 있어야 세력이 있고 그래야 지지율이 유지되는 건데 예. 지금 윤 전 총장은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높은 지지율로 세력을 만들고 그래서 조직을 만들려는.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로 가려다 보니까 지금 스테디코에서 처가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대응이 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지지율도 요건 지금 현재 좀 하락 추세에 있는 겁니다. 우리 정치는 기본적으로 정당 정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정당에 소속되지 않으면은 이제 대형 선거를 치르기가 힘든데 이 대선이 대표적인 이제는 큰 선거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가정이긴 하지만 윤 전 총장이 진작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면 아마 지금쯤 이 대세론을 형성해서 아주 큰 힘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윤 전 총장이 이 중도층 표심을 잃지 않으려고 입당을 미루는 동안 최 전 원장이 선수를 쳤다는 점에서 이번 정적 입당은 향후 이 범야권 대선판에 아주 정말 큰 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열돔의 갇힐 한반도 사상 최악의 폭염 예고입니다. 자, 어제 하루 종일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될 정도로 무더위가 극심했는데요. 서울과 대전, 광주, 전주 등 많은 지역이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을 했고 또 오후 4시를 기준으로 해서 춘천은 35.4도, 또 대전은 35.3도를 기록하면서 35도를 넘기기도 했는데 자, 어제 날씨 정말 기가 막힌 날씨 아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어제 계속 외부 일정이 있어서 계속 밖을 다녔는데 잠깐만 차를 주차해도 금방 뜨거워지고 차가 그리고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이 법원까지 걸어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제는 햇빛을 받으니까 진짜 기가 진짜 다 빠질 정도로 더웠습니다. 자, 밤에도 열대야가 심해서 이 잠도 잘 못 잘 정도로 후덥지근했고요. 예. 그런데 기상청에 따르면은 이 작년에는 이 8월 4일에 첫 열대야가 나타났는데 올해는 그보다 23일 빠른 7월 13일부터 이미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만 들어봐도 올해가 정말 덥긴 더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여름은 2018년 최악의 폭염에 버금가는 그런 무더위와 또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라고 하는데 특히 열돔 형태의 폭염이라고 해서 벌써부터 걱정이 또 되고 있는데요. 좀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열돔 현상이라는 게 이 대기권 중상층에 발달한 이 고기압이 정체하거나 아주 서서히 움직이면서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둬 이 더위가 심해지는 현상인데요. 예. 이 고기압은 주위보다 이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 공기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기압이 있게 되면은 이제는 하늘에 고기압이 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위에서 지표로 하강 기류가 발생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이 고기압이 계속 같은 자리에 있거나 속도가 느리면 뜨거운 공기를 계속 지표로 보내니까 그렇지 않아도 뜨거워진 지표의 열이 그대로 이제는 뭐 땅 지표에 갇히면서 위에서는 또 뜨거운 공기가 내려오고 해서 그러니까 위에서 또 마치 저 히터가 틀어진 거 아니에요? 내려오고 땅에서 이제 더워진 공기는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예. 위에서 흡수를 안 해주니까 예. 계속 내려오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마치 프라이팬처럼 계속 땅이 달궈지는 겁니다. 이런 걸 열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예. 현재 한반도 남서쪽 5km 상공에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 그리고 남동쪽 10km 상공에는 이 티베트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는데 두 고기압이 앞으로 커지면서 21일 전후에서 한반도 상공에서 이 두 고기압이 이제 겹쳐질 전망입니다. 네. 한마디로 두 고기압이 곧 한반도를 덮게 되면은 햇볕을 받아 달궈진 지표면에서 빠져나온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 열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2018년 사상 최악의 폭염도 바로 이러한 열돔 현상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3년 만에 다시 재현된다는 겁니다. 예.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착용을 하는 만큼 이 체감 온도가 더 높을 거라고 하는데요. 열사병이나 뭐 열탈진 아니면 열경련 같은 이 폭염 때 발생하는 이 온열 질환에 특히 주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변호사신데 예, 그 법정에 이렇게 일 때문에도 바쁘실 텐데 뭐 정치뿐만이 아니고 뭐 날씨 예보까지 공부를 많이 하시나 봐요. 제가 고기압 공부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마지막으로 공부한 건데 어제 많이 공부했습니다. 아이고 예, 아주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